자,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 있다 보니까 전당대회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취재하는데 좀 바빴는데 네.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뒤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양강 구도가 형성돼 있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 표랑 유승민 의원 표가 다 지금 안철수 의원한테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 보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네.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는 국민의힘 당원 대상이 아니라 네.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네. 오류나 오차가 있을 수가 있다. 근데 흐름을 보면은 일단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좀 치고 올라갔다. 네. 거의 박빙 수준 아니면은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는 뭐 20-30% 이기는 걸로 아니, 계속 그러니까 그게 나와요. 세계일보에서 조사한 한국갤럽이 의뢰해서 조사한 걸 보면은 그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했는데 두 사람의 지지율의 격차가 23점 몇 %인가? 포인트인가? 아무튼 너무 높아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였고, 그래서 이게 좀 튀는 수치구나 했는데 또 오늘 나온 조사들 있잖아요. 뭐 전국지표 조사나 아니면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또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흐름새는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지금 흐름을 잡았나? 이렇게 봤는데 이거 왜 그런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민심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끼리만 모여서 놓고 보면 이게 네. 국민의힘에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문재인 정부를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잘 진행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이 정치 초보기 때문에 네. 약간 주변에 간신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는 상태였던 것인데 네. 이번 선거가 그러니까 아직도 대통령이 이렇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잘못된 정보를 집어넣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한테 우리가 사인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네. 대통령 이런 식으로 김기현 의원 일방적으로 밀어서 당선되는 건 안 됩니다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안철수 의원에게 좀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자체가 만들어내는 바람도 있긴 해요. 또 한편으로는. 네. 제가 그 전략조직본부장님이랑 오늘 만나서 얘기 좀 들어봤더니 네. 경북하고 대구 지역에 대한 공략을 바닥에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대요. 안철수. 지역위원회를 돌면서 그러니까 되게 TV 속에서만 보이던 인물이 바닥에 현장에 와서 돌아다니면서 대구 경북이 아무래도 이 판에서는 당원들의 뭐 결심을 만드는 건 이제 거기에 제일 중요하니까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밑바닥에서부터 바람을 만드는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자체 판단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동의하세요? 그러면 사실 이 지지율이 뭐 김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지지율이 사실은 금방 꺼질 것 같진 않다라는 얘긴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네. 그 최고위원 출마자 중에서 네. 대구 경북 출신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바닥 민심이 상당히 많이 요동치고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안철수 의원으로 네. 많이 지금 쏠리고 있다. 그걸 네. 체감을 한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네.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데 네.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좀 바뀌는 부분이 있고 그게 좀 역풍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첫 네. 번째 윤핵관들 너무 뭐 꼴 보기 싫어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감 총선 승리 사령관으로서 과연 그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능력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좀 결합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들어요. 그 당원들도 솔직히 김기현 의원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잘 모르고 네. 네. 얼굴도 그래서 잘 모르고 어쨌든 좀 인지도가 있어야 그 사람 그래 맞아 들어봤어 그 사람 무슨 일을 했었지 그래야 이제 지지로 나타나는데 네. 맞아 원내대표 했던 것 같은데 뭐 했던 사람이지 뭐지?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선거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좀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 참조하시고. 자, 그래서 그런지 김기현 의원은 뭐 말로는 사실은 뭐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마치 여유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제 오늘부터 엄청난 공격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준석 쳐내고 그 다음에 뭐 유승민을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당원 투표 100%로 했다가 나경원 나오니까 또 쳐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차례로 돌아온 것처럼 무지막지하게 이제 공격이 시작됐는데 이거 계속 될까요? 이런 공격? 우리가 다 예측하지 않았어요? 뭐 저번 주에는 우리 김성애 소장님이 컷오프 안심에게 네. 한 명만 해라 아마 그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네. 여러 가지로 더. 네. 근데 그게 맞느냐? 그게
김기현 의원이 처음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나 메시지하고 지금 하는 행동이 달라요. 네. 연포탕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연대, 포용, 탕평. 네, 탕평. 그거랑 지금 안 맞잖아요. 네. 안철수는 철새요라고부터 시작을 했어요. 공격을. 네. 그 철새랑 그러면 단일화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건데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행위를 그런 네. 말을 스스로 하고 있다. 네. 이거 뭔가 선거 컨셉을 다시 잡아야 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세요? 안철수 의원을 공격할 포인트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앉아서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정치인 안철수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악행들을 놓고도 네. 충분히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같으면 모르겠어요. 자, 안철수가 당대표 맡아서 제대로 된 당이 있는지 한번 역사를 돌아봐라. 오늘 누가 얘기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누가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종류의 공격을 가한다거나 이제 또는 뭐 영어로는 파티 브레이커. 네. 가는 곳마다 당을 깨고 나왔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유승민과의 불화, 또 뭐 문재인과의 불화, 막 이런 얘기들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 정당이 될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본인들이 눈에 보이는 게 윤밖에 없으니까 네. 윤 하다 보니까 저걸 보면 반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글쎄요, 저는 지금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옛날에 김일성이 무슨 뭐 연안파 숙청하고 뭐 숙청하고 뭐 숙청하고 자기 파만 남겼던 것이나 네. 아니면 홍위병들이 네. 모택동, 마오쩌둥을 제외한 모든 세력들은 다 적으로 규제하면서 없앴던 것들이 나중에 다 지나고 보면 암흑기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네.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관계는 이걸 지금 알아챌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정말 이해 안 가는 측면이 있는데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이라고요? 네. 아.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네. 그냥 화딱지가 나는 거죠. 아, 화가 그러니까 많이 나요. 기분대로 막 왜 내 해버리는 말을 거. 안 듣지? 얘네들이? 검찰이 있을 때는 내 말 다 잘 들었는데? 네.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 정치권 있는 애들은 도대체 왜 그래? 이 사기꾼 같은 정치권 있는 인간들이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그거 이제 화풀이가 지금 네.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보면은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미묘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사실은 나경원 의원 쳐낼 때 초선 의원들이 막 떼거지로 나서가지고 막 하고 연판장 돌리고 했잖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오르는 순간 마켓 한의의 전 제품은 회원에게 무료 배송입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미묘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사실은 나경원 의원 쳐낼 때 초선 의원들이 막 떼거지로 나서가지고 막 하고 연판장 돌리고 했잖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오르는 순간 의원들의 분위기가 약간 바뀌고, 눈치 봐요? 약간의 눈치를 보고 이런 막 뭐 낮긴 밤한 낮에는 김기현을 만나고 밤에는 안철수를 만난다.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진짜? 이런 용어까지 생기고 그 다음에 엊그제 국민공감이라고 친윤계열 네. 공부 모임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한 70명 넘게 모였었는데 어제는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오. 모임인 사람 숫자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 사람들이 이 길이 아닌가라고 잠깐 관망하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국민의힘 분위기 좀 그래 보이지 않나요? 아직은 제가 좀 파악을 잘 못하겠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 윤핵관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봐보세요. 오늘 뭐 박수영, 장재원, 이철규 김정재. 네, 막 나와가지고 네. 막 그냥 소리 질러가지고 네. 안철수 나쁜 사람 우리한테 궤도 이탈하는 사람은 하여튼 가만히 안 둬 거의 이런 수준의 네. 폭격을 가하고 있더라고요. 더 옥죄일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네. 어디서 당원 명부를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게 네, 그거군요. 그거예요. 그 지금. 불법이니까 녹취해가지고 달라 뭐 맞아요. 이거. 거기에서 만약에 각 당협별로 해가지고 네. 한 500명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 그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은 완전히 그냥 작살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여론조사도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 죽기 살기 사생결단 이 형식으로 완전 더 덤빌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의원들이 좀 어떻게 안철수 의원이 뭐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20명도 넘는다 자기 지지하는 의원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좀 안철수 쪽으로 기울어진 흐름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전국에서의 불안 요소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높은 반대율 55%를 넘나드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본인도 불안하고 보는 사람도 불안한 상태예요. 네. 윤으로 우린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지금은 시킨 대로 하고 공천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진짜로 이렇게 될까? 그것이 이제 외화된 것이 김웅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다 단풍 들 때 또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했던 네. 얘기가 진검승부. 이거
만들어져도 결국 가을 되면 때렵고 비대위다라는 걸 노골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저 반대율로 내가 총선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윤핵관의 당 장악력이에요. 네. 없어요. 없죠. 예, 그냥 이게 전형적인 호가호이잖아요. 네. 뒤에다가 이제 호랑이를 세워놓고 자기가 앞에서 여우가 지금 호랑이 흉내를 내고 있는 건데, 네. 근데 그 호랑이의 반대율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은 고개를 숙이지만 언제라도 쳐들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거꾸로 윤핵관들이 계속 저렇게 폭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근데 뭐 저게 지금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은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2024년 파고만 넘으면 윤석열이 먼저 퇴임하고 자기는 28년까지 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일을 바덕바덕 갈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세 번째로 김기현이라는 캐릭터 자체의 불안함. 네.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건지를 지금까지 한마디도 설명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윤석열 주자다, 자기는 친윤이다, 그다음에 윤심 주자다 이거 말고는 사실 없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을 어떻게 뾰족하게 갈아서 이재명을 찌를 것인지에 대해서라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느 분야에 있어서도 김기현이 윤석열에게 도움된다는 걸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 말 듣는다는 건 알겠는데 네. 어쨌든 그 사람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윤이 이런 걸 잘하는데 나는 이걸 더 잘해서 보탤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난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할 때 이준석 대표가 자 청년 영역을 제가 더 갖다 붙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원들을 들끓게 만들었던 건데 네. 윤석열의 범위 안에서 김기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 뭐 지금 벌어진 김연경 이런 실수들, 잦은 실수들과 네. 변명들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도 지금 지지도가 낮아서 이런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우왕좌왕 하는 가운데 안철수로 쏠리기 시작하면 이거 막을 수 있을까? 아니 안철수는 왜 안 되는데? 라고 물을 때 대통령이 하여튼 안 돼. 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안 돼. 이유가 없어. 아 오늘 답변했구나. 김영호 김영우를 네, 또 해임함으로써 그러니까요. 사인을 준 거죠. 그분이 안철수 캠프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해임함으로써 나경원 기억나지 해임 나경원 이번엔 해촉이더라고요, 해촉. 뭐 해촉 뭐 예, 하여튼 그래서 대통령실이 진짜 고군분투한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영우 선거대책위원장이 안철수 캠프에서 이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이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까지는 뭐 계속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김영우 전 의원이 이제 장제원 의원이랑 통화한 내용을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그게 좀 약간 빌미가 돼가지고 오늘 해촉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웃긴 사실 알아요? 뭔데요? 임재현? 그 국민의당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 있잖아요. 몰라요. 임재훈. 네, 임재훈. 그 사람도 국민통합 그 위원회 위원이래요. 네. 김영우 의원이 잘린 거를 그 사람이 알려줬대.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김기현 의원 지지 선언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거기 가서 막 난 김기현을 지지합니다. 그러고 그 사람은 해촉을 안 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네. 김영우는 이게. 해촉을 하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면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불안해하고 반발 심리도 생기고 그래서 표가 사실 안철수 의원한테 몰려가는 건데 더 심하게 해버리면 사실 김기현 의원의 썩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가는지 없어서 좀 그런 의문이에요. 거죠. 자신이. 아. 자신이 없으니까 더 네. 옥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이거예요. 김기현 의원이 내가 당대표 깜이에요 라는 것을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식을 못 시켜준 거라니까. 네. 그거에 결정적인 게 김연경 남진 꽃다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지금 수습을 그래도 뭐 유감을 표명하면서 수습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오래 가요. 이런 게. 네. 이게 사람들 인식에 딱 박혀 있죠. 야, 그거 아닌데 그 쪽팔리게 창피하게 이게 뭔지 우리가 밥 먹다가 이 얘기하기가 얼마나 재밌어요. 아이고 그 김기현 왜 그랬대 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창피한 그러한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다. 참 그것도 의외로 보면 저강도의 치명적인 사건이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거기에 또 거짓말 논란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요. 과연 집권여당 당대표 할 사람이 왜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좀. 그러니까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김연경 선수랑 그 남진 가수 그 꽃다발 논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패인데요. 네. 일단 그런 기획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연경 바로 갈게요. 사진 찍을 수 있지. 네. 그럼 보통 정상적인 정치는 뭐라고 올리냐면 선거운동 도중에 김연경 의원과 남진 님이 식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가서 무리한 청을 했는데 흔쾌히 사진 찍어주시고 엄지척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야 이거 혹시 저 지지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정도. 아, 역시 뭔가 괜찮죠? 아시네요. 예. 네. 이렇게 하면 웃기잖아요. 아, 널 지지하겠냐? 아, 그래도 와서 사진 찍어준 게 어디냐? 이런 정도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네. 그러고는 오랜만에 저녁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진 선생님이 3분! 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게 완장창 무너진 거예요. 꽃다발을 준비해 줬습니다. 몰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사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앞에 무리를 했더라도,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김기현 이런 거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김기현이라는 그 캠프와 이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의 위기 대처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사과는 어떻게 해야 되냐. 김연경 선수, 남진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대표 선거 나와서 유명하신 두 분하고 사진 같이 찍어서 올리면 좀 이렇게 좋은 평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두 분 너무 고통받으신 거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꾸며낸 말에 실망하셨던 분들도 다시 우리 김연경 선수 사랑해 주시고 잘못은 저를 야단쳐 주십시오라고 끝내면 네. 그 남진 선생님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뭐 괜찮다고 자기는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또 무슨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면 유감일 수도 있기도 하지만 뭐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해버림으로써 선수들이 보면 야 저건 위기대처 능력 없네. 저것도 못 막으면 더 큰 걸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그거 보면서 또 웃겼던 게 그 윤상현 의원이 제일 큰 패배자 아니에요? 남진 씨와 폭탄주를 마시는 장면을 올리면서 나는 친한데 넌 안 친하면서 왜 그랬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남진 씨가 자기는 윤상현 의원하고 난 친하다.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왜들 그러시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래도 남진 선생이 설령 폭탄주를 마시는 사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어떤 당원이 그런 이유로 윤상을 찍겠습니까? 어떤 그런 이유로 김기현을 찍고요. 괜히 욕이나 먹지. 그러니까 남진 씨가 분명히 자기는 정치와는 거리가 멀고 이걸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했다는 사실이 저는 약간 근데 이제 재밌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참모들은 다 반대했대. 처음에 뭘요? 그 사진을 받아가지고 밤에 그 보좌진들 핵심들과 있는 그 방에다가 딱 올렸대요. 네. 그래서 이거 내가 SNS에 게재하면 어떨까? 그랬을 때 참모들이 다 하지 마라. 네. 확인해보고 하셔야 된다. 네. 다 부정적이었대요. 네. 근데 이제 그 접선해준 판사 네. 출신 변호사 그분한테 확인했더니 아이 뭐 올리시라고. 그래가지고 확인했으니까 올려 그래가지고 이런 사단이 났다 그러더라고. 참 안타깝네요. 화를 그러니까요. 부른 거죠. 그래서 뭐 지지율 올라가고 이해가 안 있었는데 돼. 갑자기 그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맞서서 안철수 의원은 또 양말, 이 해진 양말 퍼포먼스를 보이며 사람들에게 약간 그래서 이거 진짜 이렇게 궁금해. 양말 아껴가지고 1,500억 저기 기부했다. 아니 난 진짜 궁금한 게 그게 기획된 네. 거잖아요. 기획된 게 확실해요? 아니 그 양말 전달하고 그랬으니까 네. 기획된 거지. 네. 나 누가 기획했는지 나 정말 나. 아니 근데 이건 두 파트로 나눠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사건의 개요를 보면 그 전날 경로당을 방문을 했어요. 네.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았는데 아, 양말이 해줬던 거야 그때. 아. 그걸 보고 누군가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지. 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갈래로 갈립니다. 네. 야, 아이템 좋다 양말. 하고 내일 토크 콘서트에서 써먹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겠죠. 네. 그러곤 후보에게 내일도 그 양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그걸 보고 후보하고 상의하지 않고 양말 선물을 가져왔을 수도 있죠. 근데 안철수 후보가 그 다음 날도 마침 해진 양말을 신고 있었을 확률 이두 가지가 존재하는 건데 네. 어쨌든 여기부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네. 이 진위를 구분하는 것이 그렇죠. 그럼 그냥 욕 먹는 거죠. 괜한 일로.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누구한테? 콩이 그러니까 이런 거 하기 전에 다 저랑 상의하시면 돼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돈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돈이 비싼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저 공짜로 지금 방송에서 알려드리면 그렇게 해진 양말 아이템을 선정을 했으면 후보도 모르게 다니면서 발을 쓱 찍어요. 쓱. 다른 걸 걸쳐서 찍어.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걸 걸쳐서 찍은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할머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코멘트를 달아서 올려요. 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다 양말 빵꾸가 났는데 하면 하면서 이게 미담으로 퍼져나가게. 아니면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할 거면 잘 못 알아들 것 같으면 이 캠프 입장에서 안철수 의원의 해진 양말이라고 해서 올리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그게 추잡스러운 거지. 그 양말 가지고 지금 재산이 3천억인 사람이 양말 해줬다고 그걸 하고
그게 추잡스러운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무슨 선거 뭐 전략이라고 그걸 한참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러네요. 해진 양말 네. 자체는 괜찮아요. 뭐 돈이 많지만 아껴 쓸 수 있죠. 그게 뭐 미덕일 수 있는데 다만 이렇게 해서 마치 우리 같은 사람을 모욕하는 거라니까. 1,500억 원을 기부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 부자 아니에요, 본인도? 제가 이런 지금 뭐 추리닝 입고 있는데 뭘 부자예요, 부자는. 어제 구미 가서 아니 어디야 남해? 남해안 가가지고 맛있는 거 드셨다면서요. 회도 드시고. 그거 제가 잡아가지고 뉴스에다가 잡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 그 양말 가지고 뭔가를 선거 기획을 했다라는 그 수준에 대해서는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맞아. 저도 동감. 예. 뭐 안철수가 검소한 걸로 지금 당대표 말이 된 안 게 돼, 아니잖아요. 이거. 예, 맞습니다. 아니 여기 바로 댓글에 올라오잖아요. 그 해진 양발 신고 500만 원짜리 까르띠에 시계 찼다. 아.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라니까. 그러네. 그럴 수 그러니까 이거 안 돼. 그런 거 가지고 하면. 김연경 남진 사진 사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해프닝. 아니, 그리고 지금 국민들 앞에 자기 발바닥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게 예의가 맞아요, 그게. 나는 그건 정말 잘못했다고. 심하게 뭐라고 하시는 추잡하다 뭐 심하게 좀 하시네. 추잡스러운 거죠, 그건 알겠습니다. 진짜. 정말 안 되고.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